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미국 농촌의 인구 변화인데요. 보통 농촌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뭐 평화로운 농장 같은 거요. 근데 실제 미국 농촌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흥미로운 게 그 농촌의 정의인데요. USDA 기준을 보면 대도시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거든요. 생각보다 넓죠? 네, 그 넓은 지역에 그렇죠. 근데 그 넓은 지역에 지금은 미국 인구의 한 15% 정도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1790년, 그러니까 한 200여 년 전만 해도 90% 이상이 농촌 인구였는데 말이죠. 90%에서 15%면 엄청난 변화네요, 정말. 그럼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자료에서는 주로 도시 기회 때문이라고. 네, 그게 크죠. 도시에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가 훨씬 많아졌고요. 동시에 농업 자체도 많이 변했잖아요. 기계화되고 또 통합되면서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고 수백만 명이 도시로 이동한 거죠. 그 결과가 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지역은 100년 전보다 사람이 더 적다고요. 네,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아이를 낳을 사람도 줄고 결국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할 수보다 많아지는 거죠. 이른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에요. 아, 그게 고착화된 곳이 많군요. 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추세예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 15년 동안 보면요. 농촌 전체 인구는 한 3%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도시 지역은 같은 기간 16% 넘게 성장했으니까 그 차이가 확 느껴지죠. 그렇군요. 근데 또 자료 보니까 모든 농촌이 다 줄어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부나 남동부 아니면 뭐 휴양지 같은 곳들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장을 이끄는 건 주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도시에서요? 네. 대도시 근처 농촌은 아무래도 집값도 싸고 환경도 좋은데 도시 접근성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오데오 북부나 오자크 산맥 뭐 이런 휴양지들은 은퇴하신 분들이나 아예 자연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하. 반면에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나 좀 경제 기반이 약한 곳들은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상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근데 그 2008년 금융위기 대침체 때 말이에요. 그때는 좀 양상이 발랐다고 해서 흥미로웠어요. 네, 이게 참 예상 밖의 결과였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주 자체를 꺼리는 거죠. 아, 집 팔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불안하고. 그렇죠. 그냥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요. 출산율도 엄청 떨어졌고요. 근데 놀라운 건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곳이 그동안 잘 나가던 성장하던 농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요? 네, 대도시 인근이나 휴양지 같은 곳들 성장세가 확 꺾였어요. 반면에 오랫동안 인구가 줄던 좀 외딴 농촌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어요. 잃을 게 더 적어서 그랬던 건지. 신기하네요. 물론 이게 뭐 장기적인 추세 변화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만요. 그렇군요. 경제 위기가 이런 인구 이동 패턴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이게 숫자뿐만 아니라 그 농촌을 구성하는 사람들 자체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다양성 증가가 눈에 띈다고. 맞습니다. 현재 농촌 인구의 한 21%, 그러니까 5명 중 1명 이상이 소수민족이에요. 더 놀라운 건 2000년대 농촌 인구 증가의 83%가 바로 이 소수민족 덕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앞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농촌의 소수민족 아동 인구는 크게 늘었는데 비히스패닉 백인 아동 수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아, 그럼 미래의 농촌 모습은 지금과는 또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역동적인 변화네요. 근데 동시에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이건 좀 걱정스러운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농촌의 중위 연령이 41.5세예요. 도시보다 3년 이상 높죠.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농촌이 16%, 도시가 12.5%니까 훨씬 높고요.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노인들은 남고 아이들은 줄어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네, 다양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좀 복합적인 상황인 거죠. 다양해지지만 또 늙어가는 농촌이라.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다른 동네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농촌과 도시는 분리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식량,
쓰는 에너지, 또 물 같은 자원, 깨끗한 환경, 이런 필수적인 것들이 다 어디서 오겠어요? 아, 그렇죠. 농촌에서 오는군요. 네, 농촌의 활력, 또 지속 가능성 문제가 단순히 그곳에 사는 4,600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존하는 훨씬 더 많은 도시 인구,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또 한 가지는 농촌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 밀도도 낮고 산업 구조도 도시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국가 정책이라도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나 교육개혁 같은 게 농촌에는 도시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농촌의 변화가 우리 삶이랑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미국 농촌은 단순히 쇠퇴한다 이런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구 감소, 고령화,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다양성 증가, 그리고 도시와의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서 계속 변화하는 아주 다층적인 공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듣고 계신 분들께.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격변 속에서 앞으로 농촌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농촌과 도시 사이에 앞으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